엎치락 뒤치락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판세 예측 불허 접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여야 모두 경기도가 수도권의 민심에 보루란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판세 살펴보시죠. 민주당의 김동연 47.9, 국민의힘 김은혜 38.8,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강용석 5.6, 기타 1.5, 없다 2.3, 잘 모르겠다가 3.9. 흔히 말하는 이제 부동층이 한 7% 정도 돼서 부동층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고 계시고요. MBN이 의뢰했고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번 주 월화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강용석 후보를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용석 후보를 빼게 되면 이제 접전인 조사 결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딱 넣어보니까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역시나 경기도가 뜨겁고 또 최대 승부처라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그렇게 요동치는 모습이 많이 안 보이는데 유독 경기도는 상황 변화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는 뭐 역시 이제 승부처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충성도가 아직은 낮구나. 후보 간에 두 분 다 뭐 경기도에서 오랜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성도가 좀 낮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충성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이 아직 남아 있다. 아직도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강용석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는 강용석 후보 입당이 거부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최대 또 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용석 전 변호사 의원의 이 어떤 그 단일화 여부 이게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 후보죠. 김동연 후보 그리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격을 주고많이 받았는데 관련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김동연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력을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반해서 김은혜 후보 묵묵히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길 원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하다. 그러니까 얼굴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비유로 받아들인 건데, 그러니까 얼굴을 그러니까 대중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모 평가, 특히 여성에 대한 건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본 것 같아요. 자,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른바 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이를테면 면상에 가깝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발언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발언하진 않았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나 아니면 경험, 경륜에 있어서 김은혜 후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와중에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단어 사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논란을 자초한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판세를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뭐 약 한 5.6%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를테면 강용석 변호사는 강경 보수 혹은 정치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보수 성향의 어떤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도 사태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지금 이 스코어 비슷하게 40% 중후반대와 30% 후반대의 김은혜 후보의 이 뜨거운 어떤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자, 그런데 다수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역전시키려면 지금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 보이지 않는 이런 지원 사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할 때 이번 경기도 지방선거도 이재명 경기도정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거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선과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배우자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의 중심에 놓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반대로 보면 김동연 후보가 실력과 능력 이런 검증된 프레임 쪽으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용석 변수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여론조사인데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를 둘러싼 지지층의 충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혹시 후보 단일을 시도할지 그 부분도 좀 고민 식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성남갑에 김은혜 후보가 자리를 비운 곳이죠. 이곳에 이건 질문지는 없지만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면 성남갑에 함께 출마한다면 쌍끌이 전략이 혹시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좋은 기회죠. 사실은 이렇다 할 직책이나 또 위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당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여당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배지를 달게 되는 것이고 또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즉 김은혜 후보에게 쏠려야 될 여론의 그 어떤 집중이 졸지에 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역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좀 고민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쌍끌이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윈윈 전략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다 의도한 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역시너지가 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설정 관계가 됐고 국민의힘이 이걸 전략적으로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안철수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이 분당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하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떤 공신의 일원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공신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일 거고 또 김은혜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도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인지도를 상당히 높여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 분당과 경기도정을 정말로 쌍끌이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탄력,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의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의 정치적인 어떤 컬러랄까요? 아니면 특징이랄까? 이런 걸 살펴보면 늘 장고를 하는데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덜어 보아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더 일찍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격차가 좀 더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장직을 정말로 그만두고 바로 직후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또 이거 가지고 갑론을 막 벌이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 뭐 이런 껄끄러운 부분들이 등장을 한 뒤에 비로소 분당갑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시너지는 아마 상당히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밍 할 거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자, 경기 이어서 인천시장의 초반 판세도 저희가 살펴보면요. 앞의 결과와는 다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46, 민주당 박남춘 39.5.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6.5%포인트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그리고 기타 인물 없다, 잘 모르겠다. 이거 다 합치면 10% 정도 나오는 수치고요. 역시 MBN이 의뢰의 꼬리 10m가 조사했습니다. 5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 보셨습니다. 인천 시민만 대상으로 했고요. 일단 인천시장 가상대결에서 박남춘 시장이 더 앞서는 결과를 본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 통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난 직후에 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당연히 유리한 정치 지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허니문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프리미엄들이 작용을 했을 때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 중에 하나가 무능함이라고 하는 단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천의 수건 사업을 그동안에 지난 4년에 이 시정을 펼치면서
과연 얼마나 달성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박남춘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인해서 정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진보 진영이 지금 분열돼 있는 것이 또 하나 포인트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2%포인트의 득표를 얻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게 됐는데 범진보 진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정미 후보가 이대로 계속 출마를 한다고 하면 예. 박남춘, 이정미 이 두 사람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현직 시장의 이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인천시장 선거 주목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요, 인천의 고민이 누구 탓인가 내탁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함께 살펴보실 단서도 보시죠. 지난 4년 동안 인천시는 무능과 무책임함과 불통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박균 시장이 잘못된 합의를 맺으면서 빚어진 비극입니다. 네, 인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쓰레기가 이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는 합의가 좀 잘못돼서 매립지 문제가 엉켰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했던 합의대로 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의 문제라고 하는 게 각 그 자치단체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수도권은 하나예요.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의 어떤 집중을 갖다가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하나 푸는 데 있어서 인천시장 또는 그 자치단체장 한 명의 의사결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서로 자리가 바꾼 상태로 있었더라도 그 문제가 결코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탓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수사, 서로의 그 입장 차이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얼마나 호소력 있게 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가면 이 오래된 숙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하는 쪽, 그리고 그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쪽.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우리 쪽 출신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즉 법을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다수당은 우리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입법 작용을 뭐 하는 것을 민주당의 공약으로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양쪽 다 이런 내탁 공방을 벗어나면서도 그러면서 유리한 프레임을 짤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좀 건설적으로 좀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대안을 잘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에 이어서 서울시장 선거도 마저 살펴볼 텐데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52.6, 민주당 송영길 38.6, 정의당 권수정 1.7, 오세훈과 송영길 오차 범위 밖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역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2일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확정된 뒤 한 사나흘 정도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아주 큰 격차, 오차 범위 밖으로. 사실은 송영길 후보가 2주 안에 내가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 2주 안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본선에 가까울수록 격차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슈도 현재의 이슈도 미래의 이슈도
저는 송영길 후보에게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과거의 이슈,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이슈, 송영길 후보로 확정되는 그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부의 분열과 씻을 수 없는 어떤 그 상처를 입었어요. 리더십의 부재도 느꼈고요. 자, 그런 점을 송영길 후보가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 그 미래의 이슈는 뭐냐? 결국은 일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그런 부동산 광풍이, 우리가 뭐 한 십수년 전에 뉴타운 광풍이 한번 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재건축 바람이 불 겁니다. 자, 여기서 어정쩡한 상태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또는 부동산 그런 바람을, 발전 개발 바람을 네. 과연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송영길 후보가 서울에서 뒤집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주목할 만한 주장이 좀 하나 있습니다. 송 후보의 생각보다 낮은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층의 하나로 결집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언론은 이제 친명대, 비명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다. 또 어떤 언론은 친명대, 친문이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친명이나 뭐 친이재명이나 친문재인 혹은 뭐 비이재명 이런 계파주의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선을 패배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다수이다 보니까, 만약에 당내의 계파주의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 계파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계파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응집력이 약화되는 것은 뭐 불가피한 현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응집력이 분산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운동의 탄력을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크게 뒤진다, 뭐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일각의 관측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인천 계양에서 지역을 서울로 옮기는 이 명분이 없었죠. 게다가 당내 경선도 사실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컨벤션조차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현역 서울시장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전자 측이 컨벤션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는 기존의 선거 패턴을 볼 때 현직이 갖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현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산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민주당 자체 분석에서도만 봐도 현재 25개 구청장 중에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구청장 수가 14개 플러스 알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과하게 포장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24개의 구청장 그리고 100명이 넘는 절대 다수의 시의원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7%, 8% 격차로 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그래서 저변과 바닥 민심을 살펴볼 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약 한 14%포인트 격차, 이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